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발걸음.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이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정이라는 낯설고도 신비로운 감정과의 첫 만남이죠.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외국인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정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펙션, 하트, 이모션 정도로 표현되지만 그 어떤 단어도 정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유대감. 낯선 이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포용의 힘.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어주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외국인이 한국의 정을 만나면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 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영어 교사 잭, 호주 출신 마케팅 전문가 엠마, 미국인 유학생 브라이언, 그리고 러시아 여행 작가 나타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특별한 곳인지를 말이죠. 2023년 3월 서울에 도착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캐나다 출신 영어 교사 잭. 30살의 그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그에게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였죠. 그날도 잭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잘못 내린 그는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스마트폰의 지도 앱은 계속 엉뚱한 방향만 가리켰고 주변 건물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잭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그때였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순자 할머니가 우두커니 서 있는 외국인을 발견한 것은요.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도 동네의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저 아이가 길을 잃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잭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아유고, 어디 가세요? 의 할머니의 서툰 영어였습니다. 아니 그게 집이, 하우스. 잭도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의 벽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발짓으로 잭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 3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잭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이 잭 앞에 놓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드세요, 드세요. 할머니는 연신 권했습니다. 그 순간 잭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인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자차를 다 마신 후 할머니는 직접 잭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잭이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지하철 타면 돼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잭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잭은 한국어로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잭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날 저녁 잭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한국의 정을 경험했다. 할머니는 나를 손자처럼 대해주셨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이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 같다.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힘이다. 그 후로 잭은 매주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잭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잭은 할머니께 영어를 알려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잭이 매일 문병을 갖고 할머니의 생신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잭을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정은 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잭이 나중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런 감정을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마케팅 전문가 엠마는 28세의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 한국 진출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죠. 서울의 한 중견 광고 회사에 입사한 첫날, 엠마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주의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직장 문화는 좀 더 체계적이고 위계 질서가 뚜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이수진 과장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밝은 미소로 엠마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엠마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 주는 업무 파악과 적응에 바빴습니다. 엠마의 글로벌 마케팅 경험은 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동료들도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은 있었죠. 그 거리감이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입사 2주 차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엠마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수진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엠마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눈 대화는 예상외로 깊어졌습니다. 수진 과장은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 첫 직장에서의 실수담, 심지어 연애 고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호주에서는 동료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흔하지 않은데.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수진 과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엠마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나 가벼운 일상 대화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깊은 개인사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후 엠마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친근해졌다고 할까요? 김 대리는 커피를 타면서 엠마 것도 함께 타주었고 박 과장은 업무 관련 조언을 더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아, 이게 한국 직장의 정이구나. 엠마는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점심 약속은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진 과장과 둘이, 때로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가족 이야기, 취미,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엠마가 입사 한 달 만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 프로젝트였는데 엠마의 해외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라는 문화가 낯설었던 엠마였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홍대의 한 삼겹살집에서 시작된 회식은 2차,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간 동료들은 평소보다 더 솔직해졌고 엠마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의 벽은 어떻게 넘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수진 과장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호주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순간 팀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과장은 엠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엠마 씨도 이제 우리 팀의 진짜 식구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요? 엠마가 반문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정이라고 해요.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과장은 엠마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가 달랐지만 엠마를 먼저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기 위해서였죠.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엠마가 말했지만 수진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가, 아니, 동생이 혼자 집에 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죠. 택시에서 내리며 엠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엠마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동료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수진 과장에게 상담을 받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팀원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엠마의 생일 때는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었고, 동료의 결혼식에는 엠마가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는 수진 과장이 엠마를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죠. 정말 신기해요. 호주에서는 직장과 개인적인 삶을 철저히 구분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없어요. 처음에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엠마가 호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서요. 진정으로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동료가 곧 가족이 되고 직장이 또 다른 집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은 부산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인 유학생 브라이언 이야기입니다. 25세의 그는 차분하고 사색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문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브라이언의 하루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기숙사에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바다향기로 향하는 것이죠. 이 카페는 해운대에서도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객들은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었죠. 카페 사장인 김철수 씨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남성으로 20년간 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브라이언이 이 카페를 찾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서 공부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중 발견한 곳이었죠.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바다가 살짝 보이는 창가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브라이언의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김 사장은 친근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김 사장은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관찰력 있는 눈에는 이 젊은 외국 학생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몇 시간씩 책을 읽고 노트를 정리하는 브라이언.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감에 찬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인 이 학생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브라이언이 카페를 찾은 지 한 달쯤 된 어느 비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카페에 들어왔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주말 동안 과제와 시험 준비에 밤을 새웠던 것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 브라이언이 주문하려는 순간 김 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브라이언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공짜로 커피를 주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돈 낼게요. 브라이언이 말했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 그래야죠.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해서요.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나이가 비슷해요. 그날의 아메리카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향이 더 진하고 맛도 더 부드러웠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마음이 브라이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김 사장과 브라이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종종 브라이언의 공부를 위해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서비스로 내어주었습니다. 브라이언도 점차 김 사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 외국 생활의 외로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생활이 어때요? 김 사장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특히 사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브라이언의 답변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가족이요? 브라이언이 반문했습니다. 그럼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 가족이 아니고 뭐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이라고 해요. 그날부터 브라이언은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가던 카페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달랐죠. 진정으로 브라이언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의 성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브라이언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던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늦게까지 공부하던 브라이언을 본 김 사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김 사장이 내어준 것은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이었습니다. 이건 왜? 브라이언이 놀라자 김 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도 시험 기간에는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그 삼계탕을 먹으며 브라이언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좋은 성적을 받은 브라이언은 김 사장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그날 카페의 모든 손님들에게 브라이언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카페의 자랑이에요. 매일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브라이언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브라이언과 김 사장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김 사장이 직접 기른 토마토와 오이를 가져다 주었고 가을에는 고향에서 보내온 사과를 나눠주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브라이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끓인 생강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브라이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니까요. 매일 보다 보니 정이 들었달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이게 정이에요. 브라이언은 그제서야 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애정.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학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김 사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함께 손편지를 건네준 것이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카페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미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언제든 부산에 오시면 우리 카페를 찾아오세요. 당신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만나며 쌓아온 이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브라이언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사장님과의 작별 인사가 가장 힘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였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마음. 나는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다. 그 후로도 브라이언과 김 사장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김 사장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김 사장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브라이언이 축하 선물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2년 후 브라이언이 부산을 다시 찾았을 때 김 사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을 위한 자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어서 와요, 우리 아들. 김 사장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브라이언 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확신했습니다. 정은 거리나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한번 형성된 정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사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여행 작가 나타샤 이야기입니다. 32세의 그녀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나타샤에게 혼자만의 여행은 일상이었죠. 한국은 나타샤의 아시아 여행 코스 중 세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타샤는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 옷 얼마예요? 나타샤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보자 상인은 친절하게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군데 가게를 둘러보고 작은 기념품들을 구입한 나타샤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시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었습니다. 여권, 현금, 카드,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들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나타샤는 당황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늘 조심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다녔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못 봤다는 대답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샤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나타샤는 한 구석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여행보험 서류를 뒤적이며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정수 씨와 김미영 씨 부부는 시장에서 30년간 한복 가게를 운영해온 상인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김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타샤는 간단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고 여권도 없어졌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타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저희가 함께 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나타샤가 망설이자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 하지만이에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도와야죠. 부부는 가게 문을 닫고 나타샤와 함께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언어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김미영 씨가 직접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부부는 나타샤를 도왔습니다. 경찰 업무가 끝난 후 부부는 나타샤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배고프시죠? 일단 뭐라도 드세요.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타샤가 사양하려 했지만 김미영 씨는 이미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이 나오자 나타샤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후 내내 지갑을 찾느라 정신없었던 탓에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죠. 천천히 드세요. 내일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미영 씨의 따뜻한 말에 나타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일 뿐인데.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와 김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도 지금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딸이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김미영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정의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 손님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정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나타샤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호텔비를 아껴서 다른 여행지에서 더 오래 머물라는 배려였죠.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김미영 씨는 나타샤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고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수 씨는 직접 차로 나타샤를 러시아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서 기다려 주었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은행에 가서 긴급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이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나타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나타샤가 부산으로 떠나는 날 김미영 씨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이 당신 집이에요. 러시아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타샤도 약속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타샤는 여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적지도 맛있는 음식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정이라고 불리는 이 따뜻한 감정은 낯선 일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한다.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서로를 붙잡아주는 정으로 묶여 있다. 나는 그 그물망에 잠깐이나마 포함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 후로도 나타샤와 이정수, 김미영 씨 부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나타샤가 러시아에서 낸 여행서에 한국 편을 쓸 때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죠. 책이 출간된 후 나타샤는 첫 번째 책을 부부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미영 언니, 정수 오빠, 당신들 덕분에 나는 한국의 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내 책을 읽은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당신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어요. 3년 후 나타샤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개월간 머물며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나타샤를 마중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이정수, 김미영 씨 부부였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김미영 씨가 나타샤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타샤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는 끈이라는 것을. 한번 맺어진 정은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든 그렇듯 정에도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은 여전히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 이웃 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직장에서의 가족 같은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정이라는 문화적 DNA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정의 힘은 더욱 빛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 사회가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모습에는 정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나누어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는 배려. 의료진을 응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정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잭이 경험한 할머니의 무조건적 환대, 엠마가 느낀 직장 동료들의 가족 같은 사랑, 브라이언이 받은 카페 사장의 세심한 배려, 나타샤가 만난 낯선 부부의 도움.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이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젊은 세대 중에는 정의 끈끈함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회식에 꼭 참여해야 하지?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들이죠. 서구적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는 정의 집단주의적 성격이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은 때로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가울 수 있죠.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뚜렷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정에 대한 인식 차이도 존재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한 정의 표현이 젊은 세대에게는 과도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기성세대에게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 문화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하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와 정 중심의 조직, 문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이런 복잡성이야말로 한국의 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은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강요되는 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정,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정은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진심 어린 환대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정의 이런 복합적 특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의 정과 같은 문화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문화, 낯선 이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포용력,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우며 연대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의 힘입니다.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인간적인 관계.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이 있기에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대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지금, 잭과 엠마, 브라이언, 나타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캐나다로 돌아간 잭은 지금도 김순자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할머니는 잭을 우리 손자라고 부르시고 잭은 할머니를 코리언 그랜드머더라고 소개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엠마는 여전히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관계들, 그 안에서 느끼는 깊은 소속감과 사랑이 그녀를 한국에 머물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국에서 한국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사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그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는 지금 한국의 정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그녀의 여행서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특히 정이라는 문화에 대한 그녀의 생생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정수, 김미영 씨 부부와는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며 매년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 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정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 아주머니가 있죠. 대구의 한 시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상인이 있고,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정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 낯선 이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심성.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정의 힘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정의 표현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나치게 개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죠. SNS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하며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특히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정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능력,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정의 문화가 있기에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의 인기도 결국은 그 안에 담긴 정의 감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유도, 한국 음악을 듣고 위로받는 이유도, 한국 음식을 먹으며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도 모두 그 안에 스며든 정의 힘 때문입니다. 정은 한국인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따뜻한 리듬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낯선 이가 어느새 가족이 되며 개인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정을 경험하는 순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제기 할머니의 유자차를 마시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던 그 순간, 엠마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했던 그 순간, 브라이언이 카페 사장의 배려에 감동했던 그 순간, 나타샤가 낯선 부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낯선 이가 가족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국적과 인종,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한번 맺어지면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대감. 정이 있기에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위치한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과 정을 나눈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낯선 이와의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인연으로 발전하고 작은 배려가 큰 감동으로 이어지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장에서 뛰는 그 따뜻한 박동이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정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보편적이고도 특별한 감정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한국에서 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리고 낯선 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말이죠. 한국의 정,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작은 배려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한국은 오늘도 따뜻한 나라로 남아있고 내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은 한국인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따뜻한 리듬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낯선 이가 가족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